내 얘기를 들은 건지 흘려보낸 건지 자식에게 무시당한 듯한 서운함 경험해 보셨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을 꺼내놓고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은 응, 알았어. 스마트폰에 시선을 두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자식의 얼굴을 볼 때면 내가 이렇게 가벼운 존재가 되었나 하는 서운함이 몰려오죠. 그럴 땐 화도 나지만 사실 더 큰 건 외로움입니다. 평생 정성을 쏟아 키워냈는데 정작 지금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귀가 없는 듯한 현실. 누구에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또 괜히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은빛의 해라디오의 DJ 은지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며 겪는 마음의 무게를 풀어내고 그 속에서 작은 희망과 지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응원의 발자국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지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69세 김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늘 비슷한 반응을 들었습니다. 응, 바빠. 나중에 얘기해. 혹은 엄마, 그건 병원에 물어봐. 몇 초 만에 끝나는 대화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거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또 귀찮아하면 어쩌지?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결국 자식과의 연락을 줄이게 되었고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 정희 어르신에게 한 이웃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힘든 얘기만 하지 말고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고개가 갸우뚱했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아들,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던데 내 마음은 어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그 순간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 가정의 무게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그저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며 들어주었죠. 잔소리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건성으로 받던 아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대화했고 어느 날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라며 기쁜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대화 방식에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첫 단추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내 얘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짧은 물음으로 자식의 문을 열어주는 것. 정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마음도 조금은 움직이지 않나요? 사실 자식이 무심한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뿐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었을까?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전화를 걸자마자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말이지. 혹은 아빠는 요즘 너무 외롭다. 이렇게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 말들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구나. 또 걱정거리구나. 이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듣는 순간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죠. 우리 방송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작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네는 첫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건 서운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을 바꾸면 관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도 오늘 전화를 건다면 그 첫마디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힘들다가 아니라 너는 괜찮니? 로 시작할 용기. 그게 바로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식과의 대화 결국 중요한 건 첫마디의 방향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자식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근황을 묻는 말로 시작하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화의 첫 단추를 내 얘기가 아닌 자식의 얘기로 끼우는 순간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는구나 하고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풉니다. 두 번째, 짧은 관찰 뒤에 공감 얹기입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아? 요즘 내 목소리가 힘없어 들리던데 무슨 일 있니? 이런 말은 잔소리도 훈계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따뜻한 시선의 표현이지요. 세 번째, 말보다 침묵으로 힘을 더하기입니다. 질문을 던졌다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조급하게 재촉하거나 곧바로 내 얘기를 꺼내면 자식은 다시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지의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짧은 침묵 하나가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오늘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부모님의 길잡이가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식의 무심함에 상처받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거의 희생을 꺼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만 해보세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지쳐 보이는데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무심한 듯 보였던 자식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는 것,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나눈 실천법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정말 저렇게만 해도 자식이 변할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심했던 대답 속에서 조금 더 길어진 한 문장. 건성 같던 눈빛 속에서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바로 그 작은 틈이 새로운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자식에게 이런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말이 공기처럼 흘러가는 것 같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땐 그 자리에서 깊은 상처로 남기보다 내가 말을 어떻게 시작했지? 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살아온 길, 당신이 흘린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따뜻한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어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건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엄마가 힘들다가 아니라 너는 요즘 괜찮니? 라고 시작한다면 그 순간 이미 관계는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했다는 서운함이 조금 줄고 대화 속에서 존중이 조금 늘어나는 것. 그 변화가 쌓이면 당신과 자식의 관계는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지요. 그 희망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작은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 안에 꼭 해보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자식의 이름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대화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내 얘기를 꺼내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릎 아픈 이야기, 외로움, 생활의 불편함.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대신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이 정도의 짧은 공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작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오늘 자식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내가 어떤 말로 시작했고 어떤 반응이 돌아왔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두면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 발자국 하나가 또 다른 부모님에게 위로와 지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식과의 관계는 큰 소리나 긴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순한 한마디, 그리고 그 뒤를 지켜주는 침묵. 이 두 가지가 쌓이면 자식의 태도는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작은 첫걸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거의 희생을 들추는 건 결국 더 큰 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필요했던 건 아주 단순한 한마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지쳐 보이던데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따뜻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기면 자식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굳이 조언이나 훈계를 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 정도의 공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당신 마음속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나요? 정말 그렇게 간단히 변할까? 네,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대답이 조금 더 길어지고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식과의 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서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따뜻한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 발자국 하나가 더 많은 부모님께 힘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짧은 한마디와 기다림, 그 두 가지만으로도 부모의 존엄은 지켜지고 자식의 마음은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존중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DJ 은지호가 늘 응원합니다.